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강 스텝 7 V5.5 타이머 설명 턴입니다. 타이머는 지멘스 PLC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카운터, 타이머, 엠비트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기능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로젝트를 액티브 15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져 있냐면 15번 강의를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15번 강의를 하나 찍었는데 마이크가 이상했는지 고장났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찍고 있네요. 오늘도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또 한번 계속 보여드리면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300 렉을 꺼내놓고 CPU 300에서 315 이번에 PNDP, 그다음 세 번째에서 3.1, 3.2 버전 갖다 놓고 PNIO 설정 그냥 OK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그널 모듈, DIDO 모듈 16점을 그냥 간단하게 4개 갖다 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컴파일 한꺼번에 하고 끄고 CPU로 들어가서 OB1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최소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insert new object 펑션으로 타이머라고 하나를 만들고 OB1에서 FC 펑션을 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끄고 타이머로 들어가보죠. 오늘 배우는 내용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지멘스에서 타이머를 말하면은 보통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타이머들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온딜레이 타이머랑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딜레이랑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지멘스께 약간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 조금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타이머라고 하면은 오프 딜레이라고 하면은 누르는 동안 켜져 있다가 손 대면 꺼지는 게 오프 딜레이고 온 딜레이는 온 딜레이가 누르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켜지는 게 온 딜레이고 오프 딜레이는 누르고 있다가 떼는 순간 시간을 재가지고 꺼지는 게 오프 딜레이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멘스 거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타이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 펄스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스타트 펄스 타이머. 위에 있는 물음표에는 변수가 t이겠죠? t1이라고 집어넣고요. 여기에 있는 블럭에서 있는 용어들은 눈치껏 이제 강의를 많이 보셨으면은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위에 있는 S는 set, 두 번째 있는 TV는 time value, 세 번째는 reset, Q는 출력이겠죠? BI는 binary integer, 그 다음에 BCD 코드는 binary coded decimal이라고 BCD 코드입니다. 코드. 이렇게 해서 요 6개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 보시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하나씩. 먼저 접점을 하나 갖다 놓고 입력 접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0 타임은 S5 타임 샵 2S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S5T가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M1.1을 리셋으로 만들고 인티저 값은 MW 10번, 그 다음에 BCD 코드 값은 12번 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요놈을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시뮬레이션을 키고 스타트 런을 해보겠습니다. 요놈을 1번으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M1.0을 누르면 켜집니다. 일단 첫 번째 M1.0을 누르면 출력은 살죠. 살고 뗐을 경우에 Q는 꺼집니다. 아, 코일형 접점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신 상태에서 다시 켜보겠습니다. 1.0을 누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Q는 꺼집니다. 떼고 다시 눌렀다가 떼고 다시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돕니다. 마저 이어서 도는 게 아니고 가다가 시간이 다시 처음부터 돕니다. 오프 딜레이죠. 스타트 펄스 타이머.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시간이 돌고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끝입니다. 다시 누른 상태에서 리셋을 치게 되면 상태 상관없이 무조건 꺼집니다. 리셋을 치면 무조건 꺼진다. 요거 이해하시면서 F1 눌러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타임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S, 아래로의 S 인풋, 여기 윗부분이죠. 아래로 R 인풋,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고 타임 러닝은 TV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캔포 1은 Q에 1이 나간다. 스캔포 0은 Q에 0이 나간다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게요. 셋 눌렀을 때 켜져 있는 동안 타임이 돌고 그때 동안 1이 켜져 있다는 소리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껐다가 다시 킬 때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가는데 시간이 다 되기 전에 꺼지면 나가고 있는 출력도 꺼지고 타임도 0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눌렀을 때 쭉 가다가 리셋을 중간에 치게 되면 타임 러닝은 0이 돼버리고 스캔도 1이 꺼집니다. 라고 요 세 가지 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스 타이머. 펄스 타이머는 오프 딜레이 코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Extended Pulse Timer. Start Extended Pulse Timer. T2번으로 넣고요. M1.1, 2.0으로 할게요. 2.0. 그 다음에 S5 타이머, 샵 ES. M2.1이라고 집어넣고 MW14번, NW16번이라고 넣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뒷부분에다가 이걸 적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지멘스 PLC에서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표시가 될 경우에는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동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값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MW14랑 MW16번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상단의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2번. 2번을 누르는 순간에 켜지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꺼졌어요. 요렇게 동작하는군. 위에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눌렀다 바로 떼면 셋이 유지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위에 거는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코일형으로 동작해서 꺼지는 거고 밑에 놈은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셋형으로 동작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는 순간부터 인식을 해서 돌고 도는 도중에 리셋을 치게 되면 초기화되면서 그냥 끝. 이때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셋 도중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눌렀다 떼고 리셋 치면 초기화. 눌렀다 떼고 기다리면 꺼진다. 요게 Extended Pulse Timer 요 놈입니다. 위에 놈은 코일형 오프 딜레이 상승 엣지 검출. 요 놈은 상승 엣지 검출해서 세트형으로 꺼지는 놈.
놈입니다. 세팅으로 동작하는 놈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끄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오프 딜레이가 아니고 온 딜레이로 가보겠습니다. T 3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S5 T 샵 2S 그리고 M 3.1 코 여기다가는 접점 하나 만들어서 M 3.0 MW 18 MW 20 라고 집어넣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모니터링 3.0은 여기 있네요. 3.0을 클릭을 하고 기다리면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on 딜레이 타이머구나. 다시 꺼볼까요? 뭐 아무 변화 없죠? 누르다가 그냥 떼버리면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눌렀다 떼고 다시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켜지고 떼면 다 리셋. 요 타이머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PC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T-ON이라고 하는 타이머 계열이다라고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타이머가 바로 요 놈입니다. T-ON이라고 하면 T-ON은 뭐 누르고 있는 동안 시간 지나서 켜지는 거, 그 손때만 꺼지는 거, 그게 T-ON이지 라고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요 T-ON입니다. 이제 지멘스는 뭐가 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 놈이 왜 장점이 있냐면 누르는 동안 켜졌다가 손을 떼면 꺼지잖아요. 리셋이 자동이라는 소리예요. 원래 PLC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 언제 리셋을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손만 떼면 시간값도 다 초기화되고 돌아가고 있던 모든 출력이 동시에 다 꺼집니다. 요 놈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끄는 타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놈입니다. F1을 눌러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눌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켜집니다. 그리고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 따라가고 있고 끄는 순간 꺼집니다. 타이머가 다 가기 전에 뗄 경우에는 타이밍이 러닝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다시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켜지는 거죠. 근데 리셋을 누르면 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해보죠. 누르면 쭉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계속 시간이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작.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거기서 리셋을 누르게 되면 상관없이 무조건 꺼지고요. 이것도 보면 상승 엣지 검출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다시 리셋을 쳐도 끝입니다. 코일형으로 쭉 해서 꺼진다. 이렇게 동작하는 놈. on 딜레이 타이머, 스타트 on 딜레이 타이머. 이 놈이 가장 대표적인 on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다음 on 딜레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T4번. 그래서 접점을 갖다 놓고요. M4.0. 그 다음에 S5T 샵 ES 넣고 M4.1 넣고 MW22 MW24번을 집어넣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4.0이죠. 4번으로 바꾸고 4.0을 누르고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위에 거랑 뭐 다를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뗐는데 셋이 되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1을 눌러서 다시 리셋을 꼭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코일형 세팅하면서 주저주절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요 놈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놈을 얘기할 때 요 놈을 극찬하면서 했던 얘기가 얘는 자기 스스로 리셋을 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누르는 동안에 켜지고 꺼도 계속 셋되어 있습니다. 리셋을 눌러야 꺼진다. 눌렀다가 떼면 셋돼서 계속 켜져서 켜지는 거예요.
리셋을 쳐줘야 돼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놈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상위에 있는 요 4개는 잘 생각해보면은 코일형 오프 딜레이, 셋형 오프 딜레이, 코일형 온 딜레이, 셋형 온 딜레이 이렇게 해서 4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놈들은 다 상승 엣지 검출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시간이 돌고 꺼지고, 상승 엣지 검출해서 시간이 돌고 꺼지고, 상승 엣지 검출해서 시간이 돌고 꺼지고 켜지는 거죠. 시간이 돌고 켜지고, 상승 엣지 검출해서 시간이 지나서 켜지고, 그리고 리셋 쳐주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움말로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타임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할게요. set input 들어가서 타임이 쭉 지나면 이렇게 타임 러닝이 흘러가가지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ON이 되어 있으면 켜진다. 끄고 계속 켜져 있죠? 리셋을 눌러서 꺼야 된다. 다음 set input을 넣었을 때 시간이 되기 전에 꺼도 타임은 계속해서 러닝이 흘러가서 1이 켜지고요. 리셋을 치면 또 꺼집니다. 타임이 다시 돌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또 누르면 계속 시간이 연장돼서 꺼진다. 켜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4.0을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끄면 켜진다. 전반적으로 타임은 다시 누를 때마다 다시 다 리셋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놈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끄고 컨트롤 R을 눌러서 5번째를 확인하겠습니다. 5번째 T5번 그 다음에 S5 T#ES M5.1 있고요. MW26 MW28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접점 넣어서 M5.0 넣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MB5번 집어넣고 확인을 해볼까요? 요놈은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스타트 오프 딜레이 타이머. 그래서 누르는 동안 켜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거죠. 그래서 눌러볼게요. 요놈은 상승 엣지 검출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켜져 있죠. 켜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떼면은 셋 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꺼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누르는 순간 아무 반응 없다가 떼는 순간 하강 엣지를 검출해서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요놈이 바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예요. 모든 GAC들의 공통적인 요놈입니다. 누르는 순간 켜지고 떼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서 셋된 상태를 끄는 것. 요놈이 바로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해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요놈도 계속 한번 눌러볼까요? 계속 다시 누르면 다시 2초를 다시 또 샌다 라는 거. 도넛 중에 리셋 누르면 바로 꺼지겠죠? 리셋 해놓은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 요놈 F1을 눌러서 한번 내용을 타임 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 인풋 눌렀다가 누르는 순간에는 1이 켜지죠? 근데 반응은 없습니다. 떼는 순간부터 하강 엣지 검출을 시작해서 타임이 돌고요. 그 다음 시간이 다 닿으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키면 켜지고요. 시간이 돌다가 다시 또 주면 또 시간이 다시 처음부터 돈다 라는 거죠. 꺼지는 순간부터 다시 재가지고 꺼진다. 누르고
얘 시간 돌고 리셋을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요 두 놈이 가장 대표적인 놈이고 요 네 개가 순서대로입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 얘는 리텐티브. 요거는 펄스 타이머. 펄스 타이머는 누르는 코일형 오프 딜레이이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부터 켜지고 타임이 돌아서 꺼집니다. 근데 코일형이라서 손을 떼면 바로 꺼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놈은 셋형 타이머죠. 그래서 Extended Pulse Timer. 눌렀다 떼면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은 돌고 셋이라서 값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돌아서 시간이 다 떨어지면 꺼집니다. Retentive Pulse Timer. 그 다음에 요놈은 On Delay Timer. On Delay Timer는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고요. 시간이 지나면 켜집니다. 근데 내가 손을 떼면은 타이머가 꺼집니다. 요놈 네 번째는 Retentive On Delay 타이머.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은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 게 아니지. 눌렀다가 누르는 순간부터 맞죠. 누르고 있어서 시간이 재기 시작하고 손을 떼더라도 셋 타이머라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켜진다 입니다. 이 놈은 위에서는 다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놈이었는데 유일하게 스위치를 눌렀다가 셋이에요. 떼는 순간부터 하강 엣지를 검출해서 셋 시키는 놈을 타이머가 돌아서 꺼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위에는 상승 엣지니까 떼더라도 다 꺼지잖아요. 요 놈은 왜 하강 엣지 검출인데 셋밖에 없고 코일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하강 엣지를 검출한다는 소리는 신호가 꺼진다는 소리예요. 신호가 꺼지는 부분은 이제 측정해서 타임이 돌 건데 코일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는 순간에 켜졌다가 하강 엣지를 검출할 거예요. 손을 뗐어요. 그럼 타이머 돌 수 있어요? 그냥 꺼졌잖아요. 하강 엣지 검출이라는 소리는 그냥 들어오는 신호가 꺼졌다는 소리인데 코일형으로는 도저히 만들 방법 없죠.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구성이죠. 그래서 셋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 있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요 5가지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아래에 있는 5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5개는 위에 있는 상단 5개와 이름이 보시면 똑같은데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펄스 타이머 코일, Extended Pulse Timer, Extended Pulse Timer 코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혀있는 놈들입니다. 카운터 쪽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단에 있는 블럭 펑션들하고 하단에 있는 코일 펑션들은 두 개는 기능은 똑같은 놈들인데 블럭 펑션은 다양한 기능 몇 개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고 편의상 SP 같은 요렇게 하나로 떨어져 있는 코일형들은 상단에 있는 블록형에 들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빼서 더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코일입니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놈들을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요놈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펄스 타이머. 펄스 타이머가 뭐였죠? 아까 배웠죠? 펄스 타이머가 뭐였나요? S5T#ES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코일형으로 된 오프 딜레이다 라고 했었어요. 상승 엣지를 검출하고 코일형으로 되는 놈이다. 그래서 M6.0 집어넣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6.0 균형을 클릭하면 시간이 돌고 꺼지고 손 떼면 아무 일 없죠? 떼도 바로 꺼지고 코일형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꺼지는 거죠.
누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손 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놈만 가지고는 딱히 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블럭을 제가 통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럭을 통째로 만들고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요 놈은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 놈은 지우고 똑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요 블럭을 제가 한번 밑에서 만들어 볼게요. M 0.0 요 놈은 안 켜지니까 항상 켜져 있는 놈이에요. 그냥 편의상 넣었습니다. 시간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리셋. 리셋이 있었군 하면서 M 1.1 해서 여기다가 비트로직에다가 리셋 T 6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모니터링 확인해 볼까요? 1.0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시간이 돌고 떼고 시간이 돌고 똑같죠? 꺼졌어요. 리셋 똑같죠? 기능 누르고 리셋 기능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리셋이라는 코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SP라는 코일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요 입력이 똑같이 요 단입니다. 요 단. 리셋 단. 똑같이 있죠? 타이머가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얘고 요 리셋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죠? 그러면 Q, BI, BCD를 한번 알아야겠죠? Q는 어떻게 만들까요? Q T6번이라고 입력하고 코일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지금 코일은 딱히 없죠 여기. 그래서 아무거나 넣을게요. N1.2번으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코일은 M1.2라고 넣으면 중복 코일이니까 여기다가 3번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운로드를 해보자. 모니터링 1.0 눌렀다가 코일 2개 같이 꺼지고 여기 2개 같이 켜졌다가 시간 지나면 같이 꺼지고 똑같이 구성했죠?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BI, BCD 이 2개 나왔죠? 와, BI, BCD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놈이 여기까지도 활용이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move MOVE 라고 치고 여기다가 T6 넣고 여기다가 MW 몇 번이죠? 지금 마지막 번호가 28번이니까 30번 MW 30번이라고 치기만 하면 됩니다. 모니터링 누르면 시간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보셨습니다. BI라고 하는 놈은 인티저 값, 즉 16진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습니다. 그럼 BCD 코드는 어떻게 만들지? BCD 코드 만드는 법 저희 배웠습니다. convert IBCD MW30번을 MW32번으로 BCD 코디드 해주세요.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은 M1.0을 누를 때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흘러간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있는 요 놈들이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블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 블록 펑션을 하나 제가 만든 겁니다.
요놈을 만약 템프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타이머를 내 마음대로 만든 타이머를 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2중, 3중으로 된 펑션으로 된 그 타이머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타이머가 하나만 이렇게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타이머에 이렇게 뭐 한 4, 5개가 있는 기능형 타이머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지멘스 PLC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V를 떼놓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R 해서 두 번째 거 SE T7번 S5T 샵 ES 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M7.0 입력 다운로드 그리고 모니터링 7.0 들어가서 누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진다. 근데 눌렀다 떼도 셋돼서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거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놈은 셋형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얘기해드렸고 상승 엣지 검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 꺼진다. 모니터링을 끄고 컨트롤 R 해서 세 번째 것도 한번 보죠. 온 딜레이 타이머 T8번 S5T 샵 ES 그 다음에 여기다가 T7.1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7.1을 눌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온 딜레이 타이머 눌렀다가 떼도 다시 시작 떼고 다시 시작 떼고 다시 시작 시간이 지나면 켜진다. 떼면 다 끝. 초기화. 요게 바로 온 딜레이 타이머. 온 딜레이 타이머. 그 다음 넘어가서 컨트롤 R 네 번째 이름이 아니죠? 네 번째 SS T9 T7.2입니다. T7.2 S5 치기가 귀찮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7.2를 클릭 시간이 지나면 켜짐. 근데 셋형이라서 리셋을 안 쳐주면 얘는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럼 리셋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R 해서 7.3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리셋을 꼭 넣어줘서 T9번이라고 해야지만 반드시 꺼집니다. 켜지고 리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만 알아도 다 아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컨트롤 R 눌러서 마지막 놈입니다. SF T10번 S5T 샵 ES 하고요. T7.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모니터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7.4를 클릭했다가 하강 엣지를 검출한다고 했죠. 하강 엣지 검출에다가 오프 딜레이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프 딜레이. 엄청 많이 쓰는 용이에요. 3번, 그 다음 5번이 가장 대표적인 놈들이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종류별로
분야별로 있는 겁니다. 요놈들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놈들을 다 어디다가 써먹을까? 타이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타이머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다가 써먹을까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펄스 타이머 딜레이. 펄스 타이머. 누르는 순간 시간을 재서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이놈이죠? M1.0을 누르는 순간 시간이 지나서 꺼지고, 때도 꺼지고, 쭉 꺼지고. 보통 이런 타이머 계열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는 드레인 펌프라고 하는 그 오일 펌프 있어요. 오일 주입하는 기계. 그런 류에서 많이 좋은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예시를 들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펄스 타이머. 누르는 순간부터 펌프가 돌아요. 푹 하면서 펌프를 넣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툭 꺼집니다. 내가 누르고 있던 말든 상관없이. 자, 두 번째 거랑도 비교를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누르는 순간부터 쭉 넣는데 시간이 지나면 꺼지죠. 근데 내가 손을 떼더라도 계속 주입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수동과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놈은 수동 모드를 제가 드레인 펌프를 켜서 아저씨가 옆에 와가지고 에이 아저씨 이거 몇 리터만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리터는 2초를 누르면 들어가는 양이야 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누르는 순간부터 드레인 펌프가 돌면서 쭉 주입을 해주겠죠. 그리고 2초가 지나면 툭 꺼집니다. 툭 꺼졌어요. 그럼 드레인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저씨 다 됐어요 가세요 하면 고마워요 가시겠죠? 이제 좀 두 번째 버튼 제가 꾹 누를 필요도 없이 한 번만 그냥 뚝 누르면 2초 쭉 지나가다가 드레인 윙 하다가 2초 다 집어넣어주고 끝났습니다. 네 아저씨 끝났어요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예요. 꾹 누르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에헤이 탱크 넘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떼겠죠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은 탱크가 넘치지 않고 딱 쓰는 거예요 그 순간에.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거 기기가 잘못됐나봐요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셋형은 누르는 순간부터 이제 2초 동안 윙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옆에 아저씨가 헤헤이 탱크 넘치겠네 하는 순간 이거 뭐 어떻게 이미 넘쳐버리는 거죠. 콸콸콸콸 넘쳐 나오는 거죠. 리셋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으면 이거는 리셋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펌프가 콸콸콸 넘쳐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세 번째랑 네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가지고 딱 켜집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꺼지겠죠? 누르는 시간부터 시간 지나서 켜지는 거. 요 놈은 이제 센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센서가 있는데 누르는 순간 센서가 딱 들어왔는데 정확하게는 센서가 아니고 이제 센서에 갈 거라라는 출력 신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출력 신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모듈이 돌아가다가 몇 초 뒤에 몇 초 뒤에 내가 해당하는 원하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온 딜레이 타이머로 보겠습니다. 누르는 순간부터 신호가 들어와서 지금 출력 나가는 중 몇 초 뒤에 딱 켜졌습니다. 지금쯤 도착했어요. 아니면 출력이 지난 지 몇 초가 지났습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끄면 되는 거죠. 그냥 입력 신호를 끄면 더 이상 출력은 없습니다. 또는 이거는 이게 진짜 센서 관련된 건데 출력 신호가 나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력 신호라기보다는 센서를 1구로 갔습니다 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센서가 1구로 가서 센서를 찍어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약 2초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센서 찍으로 나갔습니다 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센서 찍으로 실제로 가서 찍고 있고 정보를 처리를 해서 값이 나오기 전까지가 2초가 걸리니까 2초 뒤에 T-ON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정보 처리를 이어서 가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실제 하드웨어가 PLC는 1초에 한 10,000번, 1000번씩 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서가 제일 마지막에 2초 뒤에 들어오는 그 한 번이 있는데 10,000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99번이 다 알람이에요. 에러죠. 9999번 10,000번이나 돌았는데 9999번이 신호가 안 들어왔어요. 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10,000번째는 들어오는 거죠. 근데 9999번이 알람이 떠버렸기 때문에 신호 처리가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센서를 찍으러 갔습니다 라는 신호가 있는 뒤에 센서를 실제로 찍으러 가서 센서를 찍고 나서 값이 딱 나오고 나서 몇 초 뒤, 여유가 좀 있는 몇 초 뒤에 정보 처리가 다 되고 값이 나오는 순간부터 읽어서 지나가도록 지연을 주는 게 바로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대표적인 예시 같은 거예요. 한 편의 예시. 그럼 요 두 번째는 요 놈은 셋형이죠. 셋 지나서 켜진 다음에 꺼지죠. 켜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켜지죠. 근데 셋형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위에 놈은 실제 출력이 나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 출력 값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찍고 나서 몇 초 뒤에 딱 읽고 이어지겠죠. 근데 얘는 펄스만 튕겨주면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서 몇 초 뒤에 딱 켜지는 겁니다. 두 개의 정보 처리를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건데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스위치 같은 것도 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눌러서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손을 떼면은 켜지게 하는 거죠. 요놈은 안전 스위치 같은 데서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스위치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작업자입니다. 굉장히 중량이 크고 위험한 물건이 내려가는 거라서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한 몇 초, 2초에서 한 5초 정도의 여유를 준 상태에서 이후에 동작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 스위치는 모듈이 동작하게. 예를 들면 프레스라고 할게요. 굉장히 커다란 프레스예요. 그래서 3번 이 온딜레이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듈 밑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계속 확인해 보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 없네 라고 확인하고 몇 초 뒤에 이제 쭉 이제 프레스를 하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고 딱 찍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끝. 오케이. 네 번째는 그냥 내가 꾹 누르고 손을 떼더라도 몇 초 뒤에 이상이 없네 라고 확인하고 쭉 내려와서 쿵 찍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자고 아저씨가 뭔가 소재를 집어넣어주는 아저씨가 이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 있었어 하면서 이제 소재를 집어넣어 주시고 첫 번째 버튼을 꾹 세 번째 타이머로 이용할게요. 제가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에헤이 이거 판 잘못 넣었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 그래요? 손 떼버리면 타이머 그냥 정지하죠. 끝인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판 빼버리겠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네 번째 타이머 제가 꾹 눌렀다가 뗐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에헤이 미안해 내가 판 잘못 넣었어 멈춰봐 하면 프레스 정지를 시키는 리셋이 버튼이 없으면 따로 만들지 않았으면 프레스 안 서겠죠? 아저씨 보고 손 빼 쿵 한번 찍고 그때서야 낼 수 있는 겁니다. 소재 하나 날렸죠? 근데 이 소재가 만일 뭐 500원, 5,000원 이런 거면은 뭐 그냥 에이씨 머리 글쩍거리면서 오늘 점심값 날렸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소재가 3,000만원, 5,000만원, 100만원 이런 거면 점심값 수준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눈물 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오프 딜레이 타이머. 뭐 오프 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용이 다양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스위치에서 들어드리면은 사람이 스위치를 1초 동안 눌렀다가 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게 만일 1초라고 난 생각했지만 장비에 입력돼야 되는 게 만일 1초가 실제 1초 이상이 들어와야지만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1초 정도 넣었다 생각하고 손을 뗐는데 0.999초야. 그러면 장비에 안 돌겠죠. 왜 안 돌아? 1초, 1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1초, 1초 이러면서 1초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요놈은 누르는 시간부터 하강 엣지를 검출해서 몇 초 뒤에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최소 1초를 만드는 기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적인 거나 스위치적인 하드웨어적인 스위치 입력 같은 것도 제어를 해서 시간을 더 뻥튀기 시키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때 요 오프 딜레이를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놈들까지 보시면은 이제 타이머는, 지멘스 타이머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스타트 펄스 타이머. 스타트 펄스 타이머는 코일형으로 됐고 상승 엣지를 검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요놈은 셋형으로 되어 있고 상승 엣지를 검출하고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 온 딜레이 타이머는, 스타트 온 딜레이 타이머는 누르는 순간부터 켜지고요. 코일형입니다. 그리고 켜지는 게 아니죠. 누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코일형으로 시작이 되고,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시간이 돌고, 시간이 다 돌면 켜집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꺼져요. 근데 밑에 있는 셋형으로 되어 있고,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요 리텐티브 온 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시간부터 시간이 돌고, 손을 내가 떼더라도 상관없이 셋형이라서 시간이 계속 돈 상태에서 시간이 다 되면 셋이 그냥 유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켜지면서 셋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되고 리셋을 따로 쳐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 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하강 엣지를 검출하고 코일형이 아니라 셋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누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강 엣지를 검출한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요 5개를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타이머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